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건강의자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매주 토요일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가장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질환, 그 중에서 1순위에 꼽힌 게 바로 오늘 얘기해드린 치매예요. 2등이 이제 중풍 뇌혈관 질환이고요. 3등이 암이고 보통 그런 순서대로 되는데 이 치매랑 중풍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게 한 번 오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고생시키고 꽤 오랫동안 같이 함께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매라는 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좀 예방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기억들이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치매라는 거는 조금씩 이제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는 그런 질환이죠.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서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판단력,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략 한 9.18% 정도 된다 그러고요. 꽤 많죠.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54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매 20년마다 지금 2배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남성보다는 여성들한테 좀 많고요. 한 2.5배가량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치매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70% 정도를 알츠하이머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7% 정도를 혈관성 치매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파킨슨병 치매, 루이소체 치매, 다음에 전축두엽 치매, 알코올성 치매, 혹은 이런 치매가 한 가지만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가 이렇게 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복합형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회로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새로운 회로가 생기고요. 그런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런 회로들이 꽤 오랫동안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뇌 신경세포하고 교세포라는 게 서로 계속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해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거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또 까먹고 망각해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 능력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거는요 뇌 실질이 실제로 이제 감소가 돼요. 그래서 뇌의 전체적인 뇌 세포량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 세포 사이에 이런 단백 변성이 생기면서 단백질로 인해서 신경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 나가죠. 그래서 일단은 치매를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놓으면은 조금 더 빨리 발견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부터 치료를 하면은 꽤 예후가 좋게 잘 관리가 되는 편인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해버리면은 다시 되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건망증하고 조금 구별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 이름도 금방 기억이 안 난다든지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내가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 시계 어디다 뒀더라 이렇게 자꾸 좀 장소를 까먹는다든지 지금 시간이나 지금 내가 있는 장소를 잠깐씩 이렇게 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말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말이 언뜻 빨리 나오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판단이 과거하고 다르게 판단력이 좀 흐려진다든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소외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조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치매가 이제 많이 진행돼서 말기가 되면은 표정이 이제 거의 사라져요. 감정이 거의 표현이 되질 않게 되고요. 일상생활 뭐 양치질이나 옷 갈아입기나 이런 것도 혼자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조차도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말도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낙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침대에 이런 보호장치들이 필요하기도 되죠.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영화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스틴 앨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감독 자체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감독이 겨우겨우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 주인공은 조발성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를 발견하면서부터 나중에 되는 그 기간들을 상당히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어느 날 이분의 딸이 물어봐요. 엄마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 좋은 날에는 평범한 사람 연기에 내가 성공을 하는데 안 좋은 날에는 내가 날 잘 모르겠어. 지금 내 앞에 단어들이 걸려 있고 그런데 잡지도 못하겠고 내가 누군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뭘 더 잃게 될지도 모르겠어.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치매는 자기 스스로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의 종류를 다시 보면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다 그랬죠. 기억력 장애를 처음에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서 5년 이내에 확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한 10에서 15년 사이에 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는데 계산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언어 기능 순서대로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진을 MRI 같은 걸 찍어보면은 뇌에 점점이 이렇게 하얗게 좀 혈관이 가느다란 혈관이 막혀 있는 그런 것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중풍이나 뇌졸중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느 부위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파킨슨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치매들도 있어요. 해서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루이소체 치매가 그렇고 진행 핵상마비나 다계통 위축증이나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서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분들은 좀 이렇게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팔을 필 때 이게 한 번에 잘 안 펴지고 이렇게 딱딱 걸리는 이런 근육 긴장도도 좀 증가가 되고요. 다음에 뭔가 걸음걸이가 정상적이가 아니고 약간 좀 허느적거리는 그런 걸음걸이를 걷게 되기도 하는데 이 파킨슨병이 이런 이제 손에 쪽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을 가만히 힘을 빼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보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손이 움직이질 않는데 이 소리 쪽에 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운데 손가락을 탕 튕기면은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꿈찔한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리를 붙이고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게 하면은 균형을 못 잡고 자꾸 이제 비틀거린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약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치매도 있어요. 어려서 혹은 이제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걸 많이 흡입을 했다든지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 치매가 오는 경우고요. 기억에 장애가 나타나는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뭔가 일상의 흥미가 좀 많이 감소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다른 치매하고는 다르게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치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빠르게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치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억력 장애예요. 깜빡깜빡 하는데 오래전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최근의 기억을 먼저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제 뭐 드셨어요? 그럼 어제 내가 뭘 먹었지? 잘 기억을 못한다든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한다든지 해서 최근 기억을 먼저 잃어버리고 꽤 오랫동안 의미 있는 뭐 결혼을 어디에서 했는지 뭐 우리 첫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그래도 끝까지 기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는 편이고요. 자기가 방금 했던 말, 1분 전에 했던 말을 금방 까먹어 버려요. 만약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치매를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어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정확한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있잖아, 그거. 금퍼드라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이것저것 대명사를 쓴다든지 뭔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뭐 거시기가 거시기 했잖여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대명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근데 학력이 많은 공부를 많이 한 고학력자일수록 좀 나중에 발견이 돼요. 왜냐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단어 어휘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도 좀 비슷한 다른 단어로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전두엽 기능 장애가 생기는데요. 전두엽이라는 거는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도덕적이고 타인들을 좀 배려하고 이런 성품을 잘 유지를 하다가 이제 치매가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타인이 말하는 걸 전혀 잘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의미한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자꾸 따라서 말한다든지 이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상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 길거리에 있는 꽁초를 주워다가 핀다든지 슈퍼에 가가지고 자꾸만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자꾸 훔쳐온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간 지각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데 길 찾기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에서 다시 집을 돌아오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매를 앓는 분들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는 객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오래된 기억들은 꽤 오래까지 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던 자기한테 익숙한 길은 끝까지 그래도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매주 그 먼 교회까지 잘 찾아가는데 치매는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오랫동안 반복된 것들은 끝까지 그래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1순위가 이제 알츠하이머라 그랬죠. 2순위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뇌경색이나 이런 뇌혈관 협착이고요. 세 번째가 알코올이에요. 술을 계속 먹다 보면은 장기 기억이 많이 상실이 되게 되고요. 파킨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결핍, 약물,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이런 수면제 종류의 약물들이 좀 치매를 유발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우울증이나 인간광응병이나 머리에 크게 외상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하려고 이렇게 고스톱 치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자, 고스톱도 처음에 배울 때는 예방이 된대요. 근데 고스톱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 뇌는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요? 공부하려고 있을까요? 자, 주어진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뇌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실제로 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제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늘 하는 익숙한 일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 다양한 동작들을 많이 할수록,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할수록 뇌 기능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춤, 아니면 뭐 태극권, 뭐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요새는 이제 치매 예방 센터들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적극 참여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치매 환자들이 생기면은 집에서 많이들 모시잖아요. 상당히 서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어떻게 요양시설로 보내냐 이런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 하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객사입니다. 집을 못 찾아서 길을 잃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시설에 너무 치매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안전 시설에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일단 비타민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 중에서 뇌 기능하고 관계된 것들이 비타민 B1하고 B12, 그 다음에 엽산 이렇게 세 가지가 뇌 기능에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근데 알코올을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비타민 B1이 몸에서 많이 고갈이 되고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충분히 풍부하게 들어간 이런 식품들 평소에 많이 드시면 좋고요. 피스타치오 같은 이런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완두콩 같은 콩류라든지 돼지고기나 오트밀 같은 이런 데 풍부하게 들어있고 호두나 치즈나 미역 등에도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재생하는데 이 비타민 B12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도 도움이 되죠. 해서 간이라든지 뭐 조개류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해산물 종류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를 좀 예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식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이런 된장 종류예요. 그 다음에 오미자가 뇌 기능을 상당히 활발하게 만든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가장 적다 그래요. 그 이유가 인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카레에 들어가는 이 강황이 뇌세포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들깨도 상당히 좀 뇌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은데 들기름 볶아서 만든 거 말고 그냥 압착해서 짜는 들기름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을 하다 65세 이상의 한 9% 정도라 그랬잖아요. 한의원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 치매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들도 많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 특징이 묻는 거랑 전혀 관계없이 뭔가를 자꾸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도 한 번씩 이렇게 선별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KMMSE라 그래서요. 30개 문항이에요. 뭐 지금 날짜가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당신이 계신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몇 층입니까? 그 다음에 단기 기억력을 측정하는 도구들 있고 수리력을 측정하기도 하고 30문항으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선별 검사에서 상당히 쉬워요 문제가. 근데 20점 미만으로 나타날 때는 치매를 좀 의심을 해보게 되고 그때는 이제 자세히 검사를 해보게 되죠.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 머리 영상을 찍어보면 상당히 독특해요. 이분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인데요. 뇌 실질량 자체가 많이 군데군데 비어있죠. 공간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요. 보면 이런데 하얗게, 원래는 하얗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하얗게 변해 있죠. 작은 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침이에요. 몸에 침을 꽂아놓고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량을 좀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 상태에 따라서 이런 전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어깨동무 하면은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치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우리 코 기강사열법이 있죠. 코 안에 있는 혈관이 실제로 뇌혈관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뇌동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피를 내고 나면 머리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기 발견을 하기만 하면은 뭐 아리세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콜린 에스트라자든지 이런 종류의 치매 예방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약 중에서도 이런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어깨동무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청량환이라는 처방이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임상에서 좀 많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처방인데 상당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손이 중추성으로 이제 떨리는 분들이라든지 기억력이 좀 명료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 약을 한 2달 이렇게 쓰면서부터 떨리는 것도 멈추고요. 말하는 것도 이제 기억력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억간산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일본 의사들은 치매 환자들한테 아리스베트 같은 약이랑 억간산을 같이 줘요. 상당히 치매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라는 게 결국 우리 한약적인 변증으로는 음어증이에요. 이런 몸의 어떤 그런 기능을 좀 살려주는 식으로 이제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증상도 많이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길었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지 않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해서 자, 이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뭘 더 해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더 많이 아파요. 그리고 잘 안 낫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찾아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려고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상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해보냐 이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새롭게 배워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99세까지 우리 다 같이 팔팔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